반갑습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물리학2 총평 그리고 해설 강의 진행할 남표구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과학탐구가 어렵다라는 이유로 사회탐구를 선택해서 준비하는 일명 사탐런이 대세로 자리 잡은 지금 이 시점에서 과학탐구 중에서도 가장 공부하기 어렵다는 물리학2를 선택해서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공부하고 있는 이 물리학2의 성과는 수능을 넘어서 대학 공부를 할 때 더욱 빛을 발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진행하시고요. 이를 바탕으로 수능에서 꼭 원하는 결과 얻을 수 있기를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치러진 이 9월 모의평가 물리학2 난이도 먼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수능 문제보다 다소 어려웠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작년, 그러니까 2024년에 치러진 9월 모의평가 보다도 당연히 어려웠죠. 그리고 올해 치러졌던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물론 6월 모의평가의 범위가 이 9월 모의평가의 범위랑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난이도를 좀 평가하긴 어렵지만 주로 역학 관련되어 있는 단원만 판단해 봐도 오늘 치러진 이 2026학년도 9월 수능 대비 9월 모의평가 문제가 다소 좀 어려웠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바로 쉬운 단원이 쉽게 출제되어졌던 단원의 문제들이 다소 어려워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쉬운 단원의 문제들은요. 그냥 문제 읽고 끝, 문제 읽고 끝 이라는 이러한 단계를 통해서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구성되어졌던 게 예년의 문제 유형이었는데 이 9월 모의평가 문제에서는요. 쉬운 단원 문제도 그냥 넘기는 문제 유형이 아니었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논리성을 가지고 조금 더 한 단계 생각해야 문제가 풀리는 유형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죠. 제가 6월 모평을 보고 나서 비슷한 얘기를 좀 했었어요. 결국은 킬러 문항이 사라진 이 시점에서 결국 난이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쉽게 출제되던 문제 유형들의 난이도를 조금씩 높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결과가 9월 모평으로 이어졌다라고 생각되어지고 이 경향은 수능까지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 쉽게 익히고 문제에 적용해서 빠르게 해결됐던 문제 유형들도 조금 더 정확하게 개념을 익히고 문제에 정확하게 적용하는 훈련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도 좀 강조드려 봅니다. 전체적인 소단원별 문항 배치는요. 작년 구모, 작년 수능, 그리고 오늘 치러진 9월 모평 문제가 유사했습니다.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죠. 단지 좀 차이가 있다면 소단원별로 문항 배치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대표적으로 저항의 연결 문제 유형은요. 그렇게 어렵게 문제가 출제되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치러진 이 저항의 연결 문제 유형은 생각을 매우 많이 요하는 문제 유형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개념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정확한 저항의 연결 상황에서의 전압 변화, 전압 강화 상황을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회로를 분석해서 답을 구해낼 수 있게끔 적용되어졌었죠.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인 문항 배치에는 큰 변화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어렵게 출제되던 문항이 좀 쉽게, 그리고 쉽게 출제되던 문항이 다소 어렵게 출제되던 이런 문항 교체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자, 이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서 보셨으면 하는 문제들 를 좀 체크해 봤습니다. 첫 번째, 돌림인 문제 유형이죠. 이 돌림인 문제 유형은요, 물체의 정지 상태에 의해서 표현되어지는
바로 힘의 평형, 줄에 의해서 연결된 힘의 평형 문항과 결합되어 있다는 특징 하나. 그리고 막대의 줄이 대각선으로 연결되어 있었다라는 것도 또 하나의 포인트였죠. 막대의 줄이 대각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문제 유형은요, 작년, 재작년에도 몇 번의 기출 유형이 존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에 대한 준비가 여러분들이 충분히 되어 있었다면 해결할 수 있었겠지만 좀 당황스러웠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체크해 봤고요. 일반 상대성 이론, 등가원리 일반 상대성 이론 문제 유형들이 그동안은 일반 상대성 이론이 좀 강조되면서 좀 쉽게 출제됐었어요. 근데 작년 수능에서도 이 등가원리의 원리를 제공하는 관성력 문제가 출제되어졌고요. 오늘 치러진 9월 모평에서는 이 관성력의 개념을 조금 더 심화해서 문제에 적용되어졌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따라서 쉽게 출제됐던 일반 상대성 이론 문제가 빠지고 바로 관성력 문제를 통해서 조금 더 난이도를 높였다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작년 수능 그리고 오늘 치러진 9월 모평 연속적으로 관성력 문제가 바로 요 소단원 문제에 위치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 두셔야만 하겠죠. 13번 문제 바로 일과 에너지 문제였었고요. 이 문제는 연결된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에 대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결국 연결된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를 어떻게 문제를 통해서 해결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좀 탐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연결된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는 물리학 원 단골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따라서 이 일과 에너지 13번 문제 유형에 대한 준비를 좀 연습해 보고 싶은 친구들은 물리학 원에서 등장하는 연결된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분석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 두신다면, 연습해 보신다면 수능에 대한 준비가 충실하게 될 것이다 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이 전기장과 전기력선, 전기장 문제가 출제되어졌죠. 저는 이 문제를 풀면서 내가 잘못 풀고 있나? 라는 걸 몇 번을 확인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개념이 어렵거나 문제 상황이 복잡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까다로웠느냐? 산수가 까다로웠어요. 제가 나이가 들면서 산수가 좀 어려워지더라고요. 산수가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그동안 수능의 평가원 문제 유형에 존재했었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산수가 좀 까다로웠죠. 제가 뭔가를 잘못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갔는지는 추후에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이 산수에서 좀 복잡성을 느꼈고요. 그로 인해서 좀 까다로웠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에서 19번을 좀 체크해 봤습니다. 19번을 결국 이 평가원에서 문항 수정 없이 그대로 출제했다라는 건, 그러니까 수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복잡한 계산이 복잡한 산수가 이루어지는 문제가 이렇게 그대로 출제되어졌다는 건 복잡한 산수를 이용해서 난이도를 조절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예가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수능을 대비함에 있어서도 개념이 복잡하거나 과정이 어렵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산수의 시간을 들여서 시간 조절을 통해서 난이도 조절을 할 수 있는 문제들도 등장할 수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길 바라고요. 저항의 연결 문제입니다. 이 저항의 연결 문제는요, 회로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해를 필요로 했습니다. 다소 조금 난해한 회로 문제가 몇 번 등장한 적도 있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이처럼 과하게 회로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분석을 요하는 문제는
개정교육과정, 그러니까 물리학 1, 물리학 2로 바뀌고 난 교육과정 안에서는 저는 없었다라고 판단되어지거든요. 결국 우리가 이제 준비해야 되는 건 회로 안에서 전압 강화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이 개념을 바탕으로 회로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훈련을 해 두셔야 한다라는 것을 제안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의 연결 문제가 20번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건 결국 다른 단원의 문제들 역시도 20번에 위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가짐 도 여러분들이 수능을 준비함에 있어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늘 20번은 뭐 포물선 운동 또는 평면상에서의 등가속도 운동 또는 역학적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이 20번을 주로 차지하고 있었던 게 기본이었는데 이런 상황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한 마음가짐 오늘 여러분들이 해 두시길 바란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이 축전기 문제 역시도 여러분들이 좀 까다로웠을 것 같습니다. 왜냐? 이 축전기 문제 유형은 그동안은 그냥 병렬 연결에 대한 개념만 알고 있으면 쉽게 어렵지 않게 축전기 문제 유형을 해결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졌었는데 오늘 치러진 이 축전기 문제 유형은요. 바로 혼합 연결, 그러니까 축전기의 직렬 연결 상황에서 또는 병렬 연결 상황에서 축전기에 축적되는 또는 회로에 축적되어지는 이 전하량이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축전기의 직렬 연결 상황에서 이 축전기에 축적되어지는 전하량이 어떠한 관계를 보이고 있느냐 는 출제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치러진 이 문제에서 그 개념을 등장시켰다는 건 결국 그에 대한 대비를 해 두셔야 수능에서 무리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수능을 준비하면서 좀 많이 참고하시는 바로 이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교재에 보시면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교재에 보시면 바로 축전기의 직렬 연결 문제 유형도 간혹 가다가 등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 축전기의 직렬 연결 개념을 좀 알고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는 거 좀 강조드려 보고요. 마지막 이 볼록 렌즈 대단원 3단원에서 볼록 렌즈를 체크한 이유는 그동안 볼록 렌즈 문제 유형은 바로 렌즈 공식에다가 수치를 대입하면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게 구성되어졌던 유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 유형에서는 어땠었죠? 그렇죠. 렌즈와 물체 사이의 거리 변화에 의해서 바로 상이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어가느냐를 알고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결국은 계산 문제는 아니었는데 이 렌즈와 물체 사이의 거리 변화에 따른 상의 모습의 변화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지만 그동안은 계산 문제로 유형이 등장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간과했던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기본에 좀 충실해서 렌즈에 대한 준비를 좀 해 두셔라 라는 마음에서 바로 볼록 렌즈 문제도 체크를 해 봤습니다. 자, 남은 70일 정도 남았죠? 이 70일 동안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여러분들이 장점, 단점을 좀 판단하셔서 남은 기간 충실하게 대비를 하신다면 수능에서 원하는 결과 만들어내실 수 있다라는 거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 강의 중에 물리학2 핵심 최신 유형 분석 강의가 있고요. 그리고 6월 2026학년도 수능을 대비하기 위한 6월, 9월 모의평가 분석 강의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수능을 마무리함에 있어서 이 두 강의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꼭 챙겨보셔서 수능에서 꼭 원하는 1등급의 결과를 맞을 수 있기를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총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